일본발 금융쓰나미,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오늘 바로 일본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과연 안전할까요? 무려 5,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83조 엔.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꾸준히 사들였던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시장에 다시 풀어놓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금융쓰나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그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한 기관 투자자 보고서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 돈이 넘쳐나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일본은행, 우리가 흔히 BOJ라고 부르죠. 이 BOJ의 역사적인 정책 대전환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과거와 미래, 완전히 정반대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에 돈을 그냥 콸콸 쏟아붓던 수도꼭지를 이제 잠그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아예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제로 금리 시대는 끝났고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들은 이제 시장의 매물폭탄으로 쏟아져 나올 거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180도 완벽한 정책 유턴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코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2025년 12월 19일, 이때 금리를 올릴 확률을 무려 90%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달인 2026년 1월부터는 그 83조 엔 규모의 주식 매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게임의 룰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일본의 국내 정책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지? 싶으시죠? 그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바로 그 중심에 악명 높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기술주나 비트코인처럼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시장을 쭉쭉 밀어올렸던 그 막대한 자금,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일종의 글로벌 자금줄이었던 거죠. 그런데 BOJ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엔화 대출이 더 이상 싸지가 않아요. 이자가 비싸지니까요. 둘째, 엔화 가치 자체도 오르겠죠? 그럼 내가 갚아야 할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럼 빚 갚아야 하는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사모았던 미국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뭐든 다 던져서라도 엔화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거대한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청산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고편이 있었어요. 지난 8월에 BOJ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살짝 올렸거든요.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2%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맛보기였던 거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무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킬 방아쇠, 그 트리거는 과연 뭘까요?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과 심지어 트레이딩 알고리즘까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걸 일종의 마법의 숫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모든 게 시작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 숫자는 바로 153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 즉 달러 엔 환율의 아주 결정적인 지지선이에요. 자, 그럼 이 153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달러 가치가 약해져서 환율이 153엔 아래로 딱 무너지는 순간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레버리지를 크게 쓴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바로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돈 채워 넣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 자산 우리가 강제로 다 팔아버릴 겁니다. 라는 최후 통첩이에요. 바로 이게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화선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플라이북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받기 쉬운 자산, 바로 기술주와 암호화폐죠. 이쪽 비중은 줄이거나 피하는 게 좋다는 분석입니다. 대신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버텨주는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인 섹터, 그리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비중은 오히려 늘리는 전략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는 반드시 현금이나 단기국채로 딱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전판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나중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I를 포함한 기술주 거품은 일단 피하자. 둘째, 내 포트폴리오의 최소 20%의 현금은 무조건 확보하자. 셋째, 자금 일부를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쪽으로 옮겨두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달러-엔 환율 153 라인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정말 매 눈으로 지켜보자. 이겁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모두를 취하게 했던 거대한 유동성 파티. 이제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과연 정말로 준비가 되셨습니까?